이게 들어갔을 때, 요 프레임의 요 단면하고, 프레임의 단면하고, 요 약간 놓았죠, 약간. 그래서 스피커를 약간 보호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게 레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벨 천도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텀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조금 정밀한 느낌이 오고, 이쪽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요 사이즈보다 이제 큰 스피커는 이제 못 꼽겠죠. 이게 통상 그 유럽에서 나오는 스피커 3인치들 보면 뭐 떼시스도 그렇고 포칼도 그렇고 다른 또 유명 브랜드도 그렇고 3인치의 프레임은 다 비슷합니다. 너무 막 버려져 있어 나중에 내진할 때 이거를 하면 이게 지금처럼 팍팍 피울 수가 없는 이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내진 작업하고 이제 연마할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그 수상스러운 게 또 생기고 하면 일이 순조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은 여기에 테두리 요 측면 두께가 한 5T쯤 됩니다. 근데 이게 민자로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좋긴 한데 그래 둘 수는 없으니까 테두리를 감싸주는 이게 아데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레자나 스웨드 채널 본드로 안 입혔을 때는 도장만 했을 때는 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따듬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원체 정밀하게 이제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 들어갔을 때 도장이 되고 나면 이 텀이 똑같아야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너무 얇아가지고
당겨줘야 되는데. 하고 이제 바깥쪽 그 테두리는 됐으니 이제 아데링 저을 수 있는 바닥을 저을 수 있는 아데링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아데링도 6T 정도 가지고 아데링도 6T를 해서 안쪽 사이즈고 바깥쪽 사이즈가 아까 2mm 했으니까 조금 더 커도 되겠죠. 조금 더. 니까 96 정도 96.5 정도 좀 더 큽니다. 좀 더 크고 안쪽 지름이 요걸 맞춰야 되겠죠. 78 78.5 78.5 79 한번 78이 아니고 73.5 74 74 해서 이제 이거 다 완성되면 두 개를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죠.
끼웠습니다. 조금 커야 많이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에다가 여기다가 그러면 요건 이제 목공 본드로 해서 붙였습니다. 목공 본드. 목공 본드로 가지고
이게 틀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굽고 나면 자기 자리 잡으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튼튼한 강도를 확인해보고. 그러면 이제 순간 목공용 순간 이게 목공용 순간 본드입니다. 이게 금방 이게 붙으니까 이제 이게 혹시나 타원행이 될까봐 이제 그대로 딱 얹어서 헹굽니다. 이제 잘 붙었으면 조금만 더 해드리요. 조금만 좀 듬뿍 싸가지고 안으로 스며 들어가고 스며 들어가고. 조금만 굳으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저 굽고 나면 이제 약간 이제 사포질 조금 하고 나서, 왜냐면 저기 레진도 살짝 들어가겠지만은 그래도 레진은 잘 갈리고 그 자작 합판은 딱딱해서 잘 안 갈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을 매끈하게 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끈하게 한 다음에 이제 레진 작업하러 이제 저쪽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차 쪽으로. 완전히 이제 100%는 이렇게 안 굳었지만 안쪽에는 100% 굳었으니까 이제 살짝 이제 요거 이제 좀 잡기가 편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듬질 하면 되겠죠. 어느 정도 많이는 안 해도 이제 약간 이제 매매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도 부드러운 거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안쪽에 조금 이제 정확하게 따기가 힘들었으니까 조금 늘어다 싶은 부분을
이런 내진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연마를 하면 내진은 툭툭툭 연마가 잘 되는데 요 나무는 자작합판은 야무서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최대한 할 거를 다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을 씌우면 별거 아닌데 이게 지금은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은 된 거 같고 이쪽이 조금만 더. 이 정도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갔을 때, 요 프레임의 요 단면하고, 프레임의 단면하고, 요 약간 놓았죠, 약간. 그래서 스피커를 약간 보호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게 텀, 레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벨 천도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텀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조금 정밀한 느낌이 오고, 이쪽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 사이즈보다 이제 큰 스피커는 이제 못 꼽겠죠. 이게 통상 그 유럽에서 나오는 스피커 3인치들 보면 뭐 떼시스도 그렇고 포칼도 그렇고 다른 또 유명 브랜드도 그렇고 3인치의 프레임은 다 비슷합니다. 3인치의 프레임은. 그러나 요 모양도 건행 자체가 비슷한 것들도 있고 해서 어떤 걸 꼽더라도 들어갈 수는 있죠. 혹시나 이쪽 안쪽에 아데링의 폭이 조금 크더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조금 여유 있게 해놓은 겁니다. 요게 조금 여유가 있죠. 뭐 그거는 만약 안 맞으면 더 깎으면 되니까. 요 안에 링의 행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겠네. 그래서 요 들어가면 요것도 조금 이제 똑같은 거죠. 이 정도면 이제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라우터 가지고 이렇게 트리머로 이렇게 링을 딸 수도 있습니다. 안쪽 링은 정확한 거야. 중요한 게고 바깥쪽 거 트리머로 따고 또 홈을 파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 부분 요 부분을 조금 더 늘게 했지 않습니까? 요게 아데링의 이 백보다 피스가 조이는 아데링을 조금 더 늘게 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쪽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몸체와 레진을 바르는 앵클로저의 측면 몸체하고
이 아데링하고 잘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여기에 뭐 이쪽 표면에 레진만 갖고는 이게 갱고성이 떨어지죠. 크랙이 갈 수 있지, 크랙이. 이게 그냥 모든 것은 이제 그거죠. 지금 좀 더 일이 많은 이유는 그냥 레진하고 대충 깎아가지고 대략적으로 깎아가지고 온도 좀 치러서 레자나 스웨이드를 입혀버리면 웬만하면 포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크랙도 갈 일도 없고 이런데 탁 부딪히더라도 이게 깨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 본드가 들어가고 레자나 스웨이드가 빤빤하게 당겨서 딱 붙어 있으면 거기 하나의 질량이 돼가지고 실제 그 구조물의 튼튼함을 도와줍니다. 생각보다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 도장을 해야 돼요. 도장은 크게 이게 내구성을 높이는데 빗물이나 다른 뭐 습도, 온도 이런데 견디는 건 어느 정도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제 도장을 하는 게 자동차 도장하듯이 그렇게 또 하는 게 아니고 질감을 높이는 이제 스프레이, 라카로 갖고 도장할 겁니다. 그 도장은 자동차 도장하고 달라가지고 두께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표면을 장력을 도와준다든가 내구성을 높이는 데 도와준다든가 부딪혔을 때 이게 안 깨지게 도와준다든가 이런 역할은 전혀 못하죠. 대신에 이제 질감 있게 깔끔하게 디자인을 이제 잘 하면 굉장히 이제 보기 좋게 되죠. 그래서 이쪽 살과 이쪽 두 살은 어차피 중간 본드가 나무 본드니까 확실하게 붙을 거라 이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뽀사야 됩니다. 그만큼 잘 붙습니다. 근데 여기하고 이제 안쪽 연결될 때 레진 바르는 쪽하고 이제 그게 핀 연결할 수 있는 이제 핀을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 턱이 있죠, 턱. 여기다가 핀을 박을 수 있는 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고 여기 들어갔을 때 레진이 수직으로 이렇게 깎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레진이 발라질 거 아닙니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살이 조금 서물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부분도 레진이 너무 살이 많은 것보다 나무 위에 레진이 살짝 덮여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조금 두껍고 두 가지 역할이죠. 그러면 여기에 탁과 핀을 박아서 실탁과 핀이죠. 30mm 짜리를 박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6T니까 24mm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24mm가 축축 이 핀을 박으면 24mm가 촘촘하게 이게 내가 탁과를 박는 것만큼 이게 그 빼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쪽 레진과 구조물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연결 그 내구성을 높이는 접착력도 높이고 혹시나 세월이 가도 이 크랙이 안 가도록 도와주는 악교 역할 같은 빼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탁과를 박아야 되니까 이쪽에 넣으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는 탁과를 깊이 30mm 630 탁과 핀을 여기다가 한 촘촘하게 한 10mm 간격으로 촘촘하게 박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중간에 쪽필러하고 약간 각을 주지 않습니까? 그 연결되는 데들하고 같이 이제 응집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은 탁과 핀을 이제 박아야 됩니다. 잠깐 스톱해 주시죠. 탁과는 전기로 이렇게 하는 탁과도 있고 에어로 하는 탁과도 있습니다. 이 에어로 하는 탁과죠. 이게 제가 이제 모든 공구를 써봤을 때 똑같은 용도지만은 전기로 하는 거하고 에어로 하는 공구가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똑같은 용도에 에어로 하는 게 부드럽습니다. 좀 부드럽고 또 고장이 안 나고 오래 가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써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에어 탁과고 이게 이제 630이라는 에어 탁과죠. 630이라는 거. 이게 630 에어 탁과는 이렇게 핀이 요 하나 떼면 이렇게 바늘 정도, 중간 바늘 정도의 굵기죠. 근데 630이라는 것은 요 30이라는 것이 이게 30mm를 뜻하는 겁니다. 30mm 짜리. 6이라는 것은 아마 이 탁과 핀의 굵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630이라는 탁과 알을 넣어서 총을 쏠 수 있는 총이 630 총이라 이 말이죠. 근데 30mm만 더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굵기는 똑같은데 이 굵기는 똑같습니다. 굵기는 똑같은데 길이가 짧죠. 25mm.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625 탁과핀 625. 그럼 630 30인게 618도 있어요. 18mm 618 그래 됩니다. 이게 길이에 따라서 이게 용도에 따라서 탁과 핀을 이게
꼽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630은 30mm 이상은 못 꼽는 겁니다. 이 30mm가 맥스. 더 작은 것도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홈이 나 있죠.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이거 딱 넣었을 때, 630이구나, 625구나, 25, 625, 그러고 618이구나, 이렇게 이것도 다른 거 보고, 이 칸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작업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쏘면 이게 이거 보이죠? 하나 놓았죠. 요게 또 바늘 같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이게 하나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서 이렇게 툭 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이제 박아서 튀어 놓게 한 다음에 그 튀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레진 작업할 때 서로 이게 잘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레진하고 이 뚜껑하고 잘 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싸보고 이리 넣어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놓은 걸 이쪽에는 굳이 안 박아도 되겠네. 이쪽에는 안 박아도 이제 예치 않으면 여기도 박고 할래 했는데, 여기는 굳이 이거 하나 박아보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으로. 이거 뽑혔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래 갖고 이것도 휘어도 되니까 괜찮네. 그래도 되고, 일단은 요쪽서부터 이제 박아 보겠습니다. 되죠? 한 10mm 간격으로. 요게 이제 레진하고 또 레진 작업하기 이전에 또 다른 이제 구조물들하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의 골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이렇게 이제 많이 박았지 않습니까? 요게 더 많이 박아도 상관없겠고, 지금 이 반대편에서 박았을 때는 일이 들어오니까 이 공간에 약간 한두 방씩 박는 게 좋겠네. 한두 방씩은 그렇게 하기 위한 용도로도 만들었으니까 중간중간에 해서 이게 휘어서 안으로 들어버리네. 이건 빼야 되고, 각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 안에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이제 탁 가는 게 아니고, 안에 나무결이 있으면 여기 이 끝이 완전 좁깃한 게 아닙니다. 바늘처럼 좁깃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자작합하는 이제 밀도가 높아서 들어가면 꽉 물고 있어가지고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요 뺄라고 빼면 이게 다른 게 망가질 수 있으니까 요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몇 분만 하면 뚝 부러집니다. 부러지는데 이게 요 표면 밖에서 부러지는 게 아니고 표면 안에서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지죠. 여기서부터 일단 방향을 약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많이 박지 말고 중간중간에 이제 안쪽에서 외줄로 이렇게 타크가 박혀 있어서 레진이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두께, 이제 지그재그로 이게 발이 나와 있으면 조금 더 내구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해서 이쪽에서 싸는 겁니다. 이제 안으로 싼 거하고, 이래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요거를 요래 휘어야 되죠. 이렇게 휘어서, 그러면 조금은 입구 쪽의 두툼한 이제 이렇게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마음대로 휘어집니다. 이렇게 뻑신 게 아니라서.
레진보다는 레진을 시공하는 그 부피보다는 이게 조금 안으로 들어가야 나중에 레진 바를 때 그 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이런 거는 약간 이제 그런 데는 이렇게 제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촘촘하게 있지만 그래도 골고루 있는 게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받고, 여기도 지금 이만큼 쌌는데도 아직까지 한 개가 반 정도밖에 소모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알 개수가 많은 거죠. 그럼 여기도 지금 꼭꼭 안 박히면 스피커가 들어갈 때 이 표면에 대해갖고 뜨니까 신경 써서 박아야 되네. 요거는 잘 박았는데 이거는 빠질 수 있으면 빼버려야 돼. 빼고 좀 작게 박아주니까 뺄수 있으면 빠지는. 일을 빨리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천히 한 땀 한 땀 해야 되는데 빨리 할 거라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제 꾹 눌려서 이제 마찰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못 눌리니까 꾹 못 눌려서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요리해야 되고 한 번 더 박으면 조금 템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꾸 때리사니까 이게 일나지 않습니까? 문제 되는 건 아닌데 또 일어나면 많이 일어나서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올라온 거는 하나, 둘, 세 개.
아, 많이 튀어나왔네. 이게 이제 망치질이 되면 되는데 망치질이 안 되니까 뺄 수밖에 없네.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스피커에 이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많으니까 좀 더 박아야 되겠다. 좀 더 박아야 그 레진 작업할 때 그 레진이 작업할 때 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랜덤으로 일단 좀 더 받고 이 정도면 되는데 랜덤으로 좀 더 되는 대로 좀 더 받고 이것도 랜덤으로 좀 더 받고 이 정도 하면 약간 이게 휘어면 휘어지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도 너무 막 벌어져 있어 나중에 레진 할 때 이거를 하면 이게 지금처럼 획획
피울 수가 없는 이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레진 작업하고 이제 연마할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그렇지 뭐 부수장스러운 게 또 생기고 하면 일이 순조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요런 모양이 되죠, 그죠?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스피커 3인치 레진 작업을 하기 위한 아데링의 이제 골조 역할이죠. 아데링이죠. 이게 레진 작업하는 그 레진의 실질적인 이제 레진의 그 어떤 재료하고 이거하고 붙을 때 이 부분의 견고함과 크랙 아까도 했지만은 이렇게 야무치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레자를 씌우거나 스웨드를 하면 스웨드하고 레자, 본드 이것들이 또 잡아준다 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근데 그게 엄청 큰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아니고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차로 가서 그 다음에 제작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여 부분에, 좀 필러 부분에 3인치를 장착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레진 작업을 하기 이전에 일단은 좀 더 이제 저 부분 조립을 또 하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레진 작업하기 전에 이게 그 마스킹 테이프로 일단 먼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좀 먼저 좀 바르고 바른 다음에 또 공정이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냥 바르고 이거는 뭐 정밀하게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다 매진을 바로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 요리하고 이제 어차피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레진 작업할 때는 이 부분도 뭐 혹시나 뭐 때가 묻을 수 있으니까 다 해버리고 이 부분 요 라인도 요 라인 조금만 요리하고 요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조립합니다. 조립을 이 카바를 조립하고 조립은 이제 뒤에 이쪽에는 화면 옮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위에서 밑으로 꼽으면 그냥 더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먼저 위에서 밑으로 꼽고 요런 키를 도어트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바람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또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잘 보고 이게 요게 고무 바킹을 안으로 넣을 때 증발해야 될지 이 카바에 비해서 그거 보면 잘 확인하고 그러면 이거 들어가죠. 걸립니다. 걸렸습니다. 그다음 요리 좀 하고 나서 요 가운데 요 기역자 꺾인데 이쪽 화면은 안 비지만 넣고 아까 설명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뺄 때는 요부터 빼도 되고 안 되면 요서부터 빼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빼면 더 편합니다. 여기서부터 빼도 되고 그 차마다 조금 차이 나는데 여기서부터 빼는 게 이 차는 더 좋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요 앞에 이제 요 장착이 되면 여기서부터 빼는 게 좋을지 또 여기서도 뺄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빼는 게 좋을지 그래서 설명을 이제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3인치가 들어가면 레진 작업을 하면 레진이 여기에 딱 붙으면 나중에 제낄 때 이게 뺄 때 또 이렇게 안 제끼집니다. 그래서 여기 요 표면에서 한 1cm, 10mm는 떠야 되죠.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이 도화 트림에서 1cm 정도, 이게 10mm죠. 10mm 정도만 뜨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10mm를 떼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작업을 할 때 10mm 맞춰갖고 레진을 하고 이걸 못하니까 요거 5T짜리 스펀지입니다. 5T짜리 스펀지를 여기다가 댈 겁니다. 5T짜리 스펀지 위에다가
작업을 하면 되겠죠. 요만 사가지고. 이게 요 스펀지만큼은 레진이 작업이 안 되겠죠. 스펀지 두께가 있으니까. 여기 OT 아닙니까? OT. OT 한 장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년도 되면 되겠죠. 그러면 CT가 되지 않습니까? 맞나 한번 확인해보고. 완전 정밀 안 해도 어차피 레진이 저 바닥에까지만 안 내려가면 되니까. 이제 여기 이제 10T가 됐습니다. 10, 이제 여기서 뭐 좀 뭐 다지고 뭐 레진이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본체가 푹 썩 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고 좀 나중에 레진 성형할 때 좀 많이 내려간 부분은 또 싹 깎으면 되겠네. 요래갖고 여기 레진을 막 발라도 되겠죠. 그 전에 여기 레진이 또 이게 접착이 됩니다. 스펀지는. 그래서 레진을 뗄 때 잘 떨어질 수 있어야 해서 이행제 역할을 하는 거, 이행제. 분리시키는 거. 붙지 않게끔 분리시키는 이행제. 그러면 이게, 마스킹 테이프가 그런 이행제 역할을 합니다. 이행제. 안 붙게 하는 거. 뭔가 작업할 때, 작업하고 나서 그놈이 서로 안 붙어 있고 탁 떨어지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이행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레진을 이제 막 발라도 스펀지가 있으니까 레진이 뭐 밑으로 푹 쳐진다든가 막 할 필요 없고, 일단은 1cm가 떴으니까 10mm 떴으니까 레진을 막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깎을 때 깎으면 되니까 모양 이제 성형할 때 이게 요게 레진이 들어갈 만큼이나 많이 레진이 내려가면 나중에 성형할 때 힘들죠. 일단 10mm가 뜬 상태면 상에 따라서 12mm가 뜰 수도 있고 13mm가 뜰 수도 있고 나중에 성형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10mm는 띄워야 된다. 노이즈도 있고 하니까 잡음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바르는 거죠. 이만큼 해서 뭐 레진이 이만큼 올건 아니니까. 요래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레진 작업하기 위한 이제 골조 작업 단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거는 굉장히 깨끗하게 안 붙어도 된다. 의미 크게 10mm만 안 내려가게끔 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표면에 레진이 똑같이 뜬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그냥 바르고 작업할 동안에 안 일어나면 됩니다. 대략 발라야 또 나중에 뗄 때 잘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구조물을 레진 작업 이전에 구조물을 먼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